지난 금요일입니다. 한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관세에 관련한 회담이 있었어요. 해석을 두고는 잘했네, 못했네,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리 한번 하려고 오늘 무거운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회담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일성이 나왔습니다. 또 우리도 뭐라 했었고 보고가 나왔어요. 요거를 한번 살짝 비교해보고 총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온 멘트가 이거였어요. 어땠어요? 막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분한 논의를 했다. 자, 들어보시죠. 우리는 차분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미국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어요. 공식적인 무슨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원래 다른 자리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베센트 장관을 딱 주목하면서 요즘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국 얘기를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는 답도 아닌데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되고 있다.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아주 중요한 어떤 양해 단계까지 갔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이번 주예요. 뭔가 좀 구체적인 어떤 협상도 들어갈 것 같고, 또 한국이 아주 좋은 제안을 들고 왔고, 우리는 그걸 잘 이행하는지 볼 거고, 아무튼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성이에요. 저는 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뭐라고 쓱 내놓고 간 보고 괜찮은데? 라고 해서 속내용을 더 흘리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쓱 내밀고 야, 이거 비판이 너무 세다, 우리가 좀 살짝 뻥을 좀 치면서 좀 마사지를 하면서 비판을 좀 피해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일성이 어쩌면은 그 뒷얘기를 모르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 반응, 앞으로 나올 반응을 모르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성을 항상 먼저 보는데, 우리의 일성, 분위기는 좋았어, 차분했어, 잘 논의했어, 이런 얘기와 미국이 한 얘기, 제안이 좋았고 구체적인 어떤 양해에 관한 어떤 합의에 들어갈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분위기를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차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만을 얘기했지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우리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다는 얘기로 자신들의 어떤 과오나 불리했던 점을 최소한 마이너스가 될 만한 얘기들을 숨기고, 분위기가 좋았어, 이런 얘기로 그게 마치 최고의 하고 싶은 얘기의 그 가장 잘한 얘기로 포장한 게 그거란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은 분위기가 좋았다, 한국이 우리한테 꾸벅 죽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내용을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갔고, 앞으로 프로세스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어떤 합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미국이 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일성에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됐네. 잘못됐어. 그래서 저는 총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딱 보니까 이거는 매우 크게 잘못됐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여러분, 맥락을 한번 봐보시죠. 맥락을. 왜 갑자기 한미 회담이 열렸습니까? 자,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까지 내란이 있고 계엄이 있고 나서 한국 어때? 이런 얘기 전화 한 번 안 하고 언급 한 번 없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에게 전화 한 통 합니다. 그리고 전화 끝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great call. 너무 좋은 통화였어. 한국은 역시 내 꼬봉이야. 제가 한국은 꼬봉이야라는 얘기는 의역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가.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겁니다. 쟤들은 막 호구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한국과 원스톱 쇼핑을 하고 싶어 할 거야. 이게 뭡니까? 나는 관세라는 협박,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걸 지금 휘두르고 있거든.
요 내가 휘두르는 요 도깨비 방망이 이 협박 속에서 이게 통하는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서 관세, 방위비, 알래스카, 조선, 기타 등등등 미국이 원하는 걸 한 상을 딱 차려놓고 야 맞기 싫으면 이거 다 가져간다 라고 해서 한 번 방망이를 휘두르고 왕창 한 테이블에서 가져가는 원스톱 쇼핑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여기서 눈치를 챕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그거구나. 이참에 모든 것을 이 협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테이블에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그 테이블에 원 테이블에 하나를 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됩니까? 테이블을 쪼개는 전략이 돼야 됩니다. 아유 형님이 관세를 휘두르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는 살살 길 테니까 요것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진다 칠게요.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테이블에 하나만 올려야죠.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는 척하면서 요거 가져가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니까 떡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끊어야 돼요. 즉 섹션과 분야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게 쪼개는 게 우리의 전략이 돼야 돼요. 상대가 원스톱 쇼핑 한 방에 끝내겠다고 할 때 우리는 분야를 나눠서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는 급하잖아요. 왜 급해요? 점점 힘이 빠져요.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협상에서 지금 제대로 된 뭐랄까요? 합격한 성취, 공로 이게 안 나와요. 미국은 지쳐가고 불만들은 높아져가고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지금 중국을 패는 건 패는 건데 급하잖아. 성과가 너무 없잖아. 임기가 100일인데 어떻게 말 잘 듣는 호구들 좀 불러봐. 얘네들한테 먼저 두드려 패가지고 일단 협상 좀 해야겠어.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미국 국민을 상대로 거보세요. 내 말 틀리지 않았죠? 내가 협박하고 관세를 두드려 패니까 이 도깨비 방망이로 막 휘두르니까 설설 기면서 협상이 되잖아요. 라는 시범 케이스. 내 전략이 틀리지 않았다는 샘플.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구 5명 좀 불러봐. 한국, 일본, 호주, 뭐 어디야, 영국, 인도 불러봐. 호구들 좀 불러봐.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뭐냐? 전략과 상황이에요. 뭐냐? 시간은 지금 트럼프 편이 아니에요. 일단 쫄려 있어요. 급하죠? 상대가 급합니다. 엔드.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 그냥 왕창 뽑아가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지연 전략이 돼야 되겠죠. 너 급해? 아이고 미안합니다. 난 안 급한데요. 빨리 와 라고 잠깐 신발끈 좀 매고 빨리 와. 아이고 뭐 키를 놓고 왔네. 빨리 와. 아유 화장이 안 됐네. 빨리 와. 아유 주민등록증을 놓고 왔네. 그렇죠. 지연 전술, 침대 축구, 회피 전략이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론이 우리의 전략이 될수록 유리하다. 둘째, 한 테이블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섹션과 분야를 계속 쪼개면서 논의 그 자체를 미시적으로 좁히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전략이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의 전략 보시죠. 원스톱 쇼핑을 하겠어. 나 급해. 호구들 좀 모아봐. 라고 하니까 이걸 여기서 꺾어내지 못하고 형 급하세요? 아이 그럼요. 어련히 우리가 출동해야죠. 그리고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아유 그럼요. 귀찮게 뭘 여러 번 합니까? 우리가 한 번에 모아드릴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걸 누가 했다? 한덕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트럼프와의 첫째 통화가 있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맥락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베센트가 미국 재무가 최상목이를 불러요. 야, 컴온! 상목아! 미국으로 좀 올라와봐. 나랑 할 얘기 있잖아. 재무끼리 한판 뜨자. 오케이. 그래서 최상목이가, 형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럼 갑니다. 그 다음에, 산업부, 안덕근. 야, 너도 할 얘기 많잖아. 너는 심지어 나한테 미리 와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자동차니 뭐, 지금 피곤하잖아. 갑니다. 가요. 나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지난주에도 가고, 다음 달에도 가요. 갑니다. 한덕수 가요. 자, 각자, 분야가 다른 사람들끼리 각자 회담을 해서 교란시켰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미국이랑 우리가 좀 한꺼번에 원샷 딜 좀 하면 안 돼? 그게 유리할 때도 있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보시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힘이 빠지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닌데 원테이블에서 해결하자고 하는 미국이 전략을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지연 전술을 해야 되고 쪼개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담이 원래는 각자 출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 니네 둘 들어오더라잉. 모여. 우리도 둘 나갈 테니까 같이 만나자. 한 방에 쇼부를 보자. 이거 뭡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원스톱 쇼핑의 하위 전략으로 뭉쳐서 한 번에 해결하자는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회담은 구도, 성격, 의제 이런 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면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뭐 그때 가서 물론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기싸움이고 협상의 시작이에요. 언제 만날까? 그 사람한테 유리한 날짜를 피해야 되겠죠.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 협상하러 갈 때, 내가 은행 편이 아니고, 뭐 돈 꾸러 갈 때, 야, 내가 네 돈을 꿔서 너한테 이자를 주면 너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천하태평한 사람이면 은행 VIP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돈 좀 꺼주세요. 돈 좀 꺼주세요. 우리 다음 달 카드값 못 막으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은행한테 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이 급한데, 우리가 달라들면서 미국으로 쫓아 올라갔다. 적어도 미국이 부르니까 안 갈 수는 없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칩시다. 거기까지 그렇다고 쳐요. 근데 1대1로 각각 가서 승부를 보고 왔어야 되는데, 또는 그러니까 제 말은 승부를 미루고 막 뭐 난장을 피우고, 한 사람은 침대 춥고 한 사람은 막 골치 아프고 횡설수설 이러면서 좀 뭐야 막 이러면서 지연 전략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2대2로 모아! 라고 하니까 아유 그럼요, 저희가 한 테이블에 모아야죠. 뭘 또 따로따로 형님들을 부를까요, 저희가.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모아줬다. 구도가 벌써 지고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회담 전까지 이미 약간 판정패, 약간 기울어진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담이 끝났어요. 중요한 얘기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정리합니다. 맥락을 이해해 보시죠. 구도가 이미 틀려먹었고 타이밍도 틀려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회담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회담 왜 하러 갔어요? 미국이 갑자기 우리한테 야, 한국 너 내일부터 25% 관세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요?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FTA잖아요. 우리는 서로 관세가 없는 나라잖아요. 악수도 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왜 이래요? 이거 따지러 간 겁니다. 맥락은. 아시겠습니까? 맥락은 관세를 매긴 미국의 조치, 이게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예를 들면 이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세 조치의 성격과 범위와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러 들어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첫 번째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담 하러 들어가서 뭘 합의해주고 왔느냐. 갑자기 의제가 4개가 늘어났습니다. 4개로 늘어났어요. 회담을 떡 하고 왔는데 관세 따지러 가야 되는 애들이 정상인데 가서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의제, 관세 조치에 관해서 한 뭉탱이 오케이 논의합시다. 자, 두 번째 경제 안보. 갑자기 경제 안보를 논의하겠대요. 갑자기 한미가 갑자기 경제 안보 뭡니까? 말이 경제 안보지. 이거 뭡니까? 중국 봉쇄에 같이 좀 들어가자. 야, 동생, 형이 지금 다른 동네 형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편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뛰는 거야. 오케이? 행동대장을 하든 뭐 꼬붕을 하든 이겁니다. 중국 봉쇄에 같이 들어가. 이게 경제 안보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세 번째 의제가 또 떠오릅니다. 투자 협력. 뭐야? 돈 내. 야, 동생, 그동안 뭐 내가 저기 좀 자리세도 좀 봐주고 내 동네 내가 좀 싹 봐주잖아. 근데 너무 저 관리비 안 내더라. 돈 내, 돈. 자리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
투자해 이거예요. 돈 내놔. 투자 협력. 자, 네 번째 의제. 통화, 환율. 이거 뭡니까? 이거는 회담 출발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그 어떤 평론가도, 그 어떤 기자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늘 물론 수면 아래에 있었어야 됩니다만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테이블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의제, 통화와 환율에 관한 의제까지 테이블에 갑자기 떡하니 던졌죠. 자, 이 맥락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회담의 성격 규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시기와 구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어요. 빨리 모여, 한 번에 모여, 다 모여.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거기 쫓아가서 우리는 그나마 의제. 그럼 회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의제 선정부터 하는 거예요. 왜 뭐 갖고 얘기할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점심 뭐 먹을 건지 회의하자. 그럼 점심 회의를 하겠죠. 근데 점심 먹을 거, 저녁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이거 회의하자. 그럼 뭐요? 갑자기 의제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생각하자. 이러고 쳐내는 거. 이게 의제 선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딱 하고 갔더니 갑자기 의제가 4개가 됐어. 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이거 4개 협의한다고 우리한테 허락받고 갔습니까? 아니죠. 허락받고 간 적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처럼 얘기했어요. 제발 도망가. 피하고 와. 침대 축구 좀 영리하게 하고 와. 영리하게. 영리하게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니네 둘이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더라. 그럼 2+2로 한번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한테 끌려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형님, 제가 아파요. 이러고 한 사람이 주저앉던가. 내가 국내에서 말이야, 한덕수가 대통령을 흉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갑자기 대통령 권한 대행에 1대행이 없으니까 내가 대항이 될 것 같아. 나 국내를 못 비울 것 같아. 형 좀 밀어줘. 이런 거 뻥이잖아요. 예.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런 뻥. 신발끈 묶고 있어. 주머니 키가 있는데 키 좀 놓고 왔나 봐. 이렇게 거짓말을 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와. 네, 들어가야죠. 둘이 같이 모여봐. 네, 모여야죠.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의제를 갖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요. 형님이 논의하시자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의제를 다 받아줍니까? 그리고 우리는 한술 더 떴어요. 자, 맥락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 적어도 의제를 미국에게 선점당해서 강제로 우리가 논의에 끌려 들어갔다고 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질질 끌어야 되는데 최상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월 달까지 패키지 딜이 돼야 된다. 내가 7월 달까지는 미뤘다. 그러면서 적어도 6월 3일에 대선이니까 대선 지난 새 정부한테까지 결제 도장을 찍도록은 넘겨놨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들 마셔. 내가 도장 찍고 온 사람인 줄 알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7월이라는 한정을 네가 짓고 와요? 7월은 뭡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를 90일 해줬었던 그 마지노선이에요. 그 마지노선은 누가 정한 건데요? 트럼프 아저씨가 정한 거 아니에요. 지가 스스로. 관세도 스스로 만들고 유예도 스스로 한 거예요. 90일. 근데 90일 안에 별 성과가 없어. 90일이 다가와. 그럼 또 막 국제시장이 불안하고 금융시장이 막 불안해.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별 나라한테 또 협상을 하든지 뭘 빼주든지 뭔 조치가 또 나오겠죠. 90일이 다 돼간다는 마지노선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한테 유리한 거고 트럼프한테 불리한 건데. 우리가 그 관세 유예가 끝나는 날에 맞춰서 무조건 이 모든 걸 합쳐서 패키지로 7월 달까지 끝내 드릴게요. 이러고 왔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데드라인을 합의하고 왔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맥락 이해되시죠? 어마어마한 지금 사실 첫 회담이라 그래서 70분 정도니까 상호 간에 통역 끼고 인사 끼고 빼면은 한 30-40분씩 서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30분씩. 이거 그냥 첫 회담이니까 분위기 좋게 하고 끝난 거일 뿐이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크게 우리가 뭘 당하고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첫 단추, 두 단추, 셋째 단추를 완전히 잘못 깨고 왔습니다.
2를 잘못 깨고 왔고요. 의제 선정이 합의해줬고요. 데드라인에 합의해줬고요. 완전히 잘못된 첫 번째 회담. 완전히 100대 0으로 제가 볼 때는 원사이드하게 깨지고 온 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의제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일단은 위험한 것부터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없었던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일본이 한때 지금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미국을 위협했던 적이 있었죠. 1970년대, 80년대까지 호황에 호황을 거듭하면서 제조업 강국, 강국 하면서 그냥 쭉쭉쭉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버블까지도 막 생기면서 일본이 막 초호화,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뭐 일본의 도쿄 땅을 팔면 뭐 미국을 다 살 수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야말로 일본이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그러던 일본이 지금 30년 넘게 사실은 맥을 못 추고 팩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 최상목이 이 협상을 잘못하고 왔다는 게 주제니까. 그때 일본이 팩 주저앉은 거는요, 소위 말하는 플라자 합의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딴 나라도 있습니다만 얘기 안 할게요. 플라자 호텔에서 모여! 그래가지고 일본이 형님 부르시면 가이죠? 이러고 쫄래쫄래 갔다가 야 동생 사인 좀 해. 아우 사인 해드릴게. 사인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이 뭔데? 동생이 수출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엉망이 되잖아. 그러니까 동생 환율 좀 올려. 정확하게 말하면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환율로 치면은 환율은 좀 꺾어 이런 얘기입니다.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그래서 엔화 절상을 유도하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까짓 거 해드릴게. 편하게 해드릴게. 뭐 이렇게 싹 이렇게 해드렸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렇게들 어려우셔 형님? 그럼 내가 좀 봐드리지 뭐. 편안하게 사인을 해드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때서부터 일본이 망해갑니다. 수출이 안 되죠.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가 절상됐으니까 수출 단가가 올라가죠. 뭐 각종 문제들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즉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에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로 치면 거대한 군함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조그마한 빙산에서 퉁쳐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듯이 무너졌는데 그 빙산이 사실은 환율이었던 거예요. 엔화 절상,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일본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 일본이 그때 몰랐어요. 멍청해서 몰랐습니다. 이걸로 나라가 작살나고 수십 년의 불황을 맞이한다는 거 몰랐습니다. 미국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죠. 어쨌거나 달러 패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무기예요, 이거는. 그 나라가 아무리 뭘 해도 그냥 환율 조작 딱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 잘 들어보시죠. 자, 그런데 중국을 꺾어야 돼.
트럼프 일기 때, 아니, 그만큼 환율이 중요하다는 거네. 트럼프 일기 때 여러분, 미국이 하도 중국을 막 패버리니까, 관세도 올려라, 뭐 올려라 막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커버했는지 아세요? 그때, 위안화 환율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세로 돌려요. 위안화 약세로 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쨌거나 수출을 커버하고 뭘 커버해 가면서 갑니다. 그때 중국이 환율을 사실상 약으로 돌리면서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미국이 펀치를 날렸던 무역적인 어떤 그 데미지의 약 60에서 70%는 환으로 커버하고 넘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지금도 중국은 미국이 엎어치거나 맺히면 위환화에 대해서 조정하면서 커버하면서 갈 버퍼가 있어요. 그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여러 카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도 없애고 싶고, 결론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으로 두드려 맞으면 무역 적자가 되고 뭐 내고 하여간에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다 마지막에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어요? 환율을 조작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환율 펀치를 맞는 나라는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불황을 맞게 돼요. 일본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환 얘기 따로 좀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는 환에 민감한 나라입니다. 환 때문에요, 나라가 한번 망했잖아요. IMF 때 망했잖아요. 거의 다 죽었잖아요. 겨우 심폐소생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환 건드리면 나라가 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죠. 그리고 실제로 수출 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환이 건드려지면은요,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 하루아침에 끝나고요. 되지가 않아요. 어쩌면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물가 환율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하러 올라갔는데 환율이 의제에 올랐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럼 미국이 우리 좋자고 환율 조정해주고 우리 의견 다 받아들이려고 올리겠어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우리는 흑자를 보고 미국이 적자를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8대 적자국이에요. 야, 마음대로 해. 니들이 뭐 마음대로 해. 뭐 자동차 팔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니들 도움 없이는 우리도 안 될 것 같아. 자동차, 2차전지, 배터리, 다 반도체, 냉장고. 그래, 한국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다 좋은데, 응? 그래가지고 내가 니네들을 때릴까 하는데 못 때린다고 쳐. 그러면 말이야, 마지막에 나는 조커가 하나 있어야 되겠어. 마지막에 환율 가지고 널 한 번 더 치우고 싶어.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제 설정이 굉장히 잘못됐는데, 특히 환율이 뜬금없이 의제에 올라갔다. 이거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부분이고, 이건 오히려 잘못 건드리면 지금 관세 전쟁 문제가 아니에요. 요거는 트럼프 정부 5년의 4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는 심하면 10년, 20년, 30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덜커덕 의제로 합의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왔다. 미국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해놓고 왔다. 너무나 지금 위험하다. 이런 상황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협력을 안으로 올려놓고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미국이 유리한 거 있죠? 돈 내 이거예요. 야, 알래스카 있잖아. 그거 너무 힘들거든.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얼음 패고 거 가스관 심고 막, 야, 죽어난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조 들어가는 것 같더라. 이거 내 돈으로 해서 이거 채산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어. 동생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돈으로 한번 해볼까? 요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갈급한 도움이 필요라는 그런 것들. 그거 뭡니까? 마지막에 안 될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마지막에 던져야 되는 카드들. 히든 카드들, 숨기고 있는 비장의 무기들인데, 이거 뭐예요? 한 테이블에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지금 다 써버려, 이런 얘기거든요. 조선 얘기, 알래스카 얘기,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그것도 의제로 올려놓고 왔어요. 히든 카드가 히든이 아니게 된 거고, 비장의 무기가 비장이 아니게 된 거고. 레버지를 빵 이렇게 해가지고, 형 그거 안 봐주면 이거 우리 못해! 이렇게 막 하면서 해야 될 것들인데, 그게 그냥 한 테이블에 떠그나니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이것도 같은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중국 봉쇄에 나서달라는 건데, 이거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국에게 펀치를 날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역시 맞대응 펀치를 날렸죠. 이런 겁니다. 나 히토리 수출 안 해. 이러면서 미국을 딱 견제해서 한 방 날렸어요.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지금은 이게 전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뭐냐? 야, 한국 기업들, 니네들 말이야. 이거 정부 대 정부 공문이 아니에요. 니네들 말이야. 혹시 한국 니네들이 미국의 대중봉쇄에 협력하거나 너네들이 대중봉쇄에 같이 협력하면은 나 있잖아. 미국에게 히토리 수출 통제하는 거 말고 너한테도 할 거야. 라는 공문이 이미 나왔습니다.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까지는 냅둬. 근데 너 부하 내동해가지고 끼지 마. 세우면은 빠져있어. 고래끼리 싸울 때. 이 얘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뭡니까? 예.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중요한 안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관세 문제, 비관세 문제가 마지막에 안건으로 당연히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 아마 이렇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타결 안 돼. 이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관세 25% 물리기로 했거든? 너 조금 깎아줄게. 뭐 한 5 정도 빼줄게. 그 대신 너 있잖아. 중국 봉쇄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도와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 알래스카에 투자하고, 너 조선이 좀 세더라. 야, 근데 너 조선, 우리한테 돈 뽑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배 잘 만든다고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배 몇 개 만들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라는지 예를 들면은 뭐 한국 조선소 뭐 어디에다가 뭐 미국을 진출하게 한다든지 거꾸로 미국 와서 배 만들어라고 해서 우리 조선업을 다 이전시키다든지 어쨌거나 미국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반 도움이 안 되는 조선업 회사 한두 개가 뭐 조금 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국가적으로 별 이익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율, 너 앞으로는 미국이 뭐 한국의 총 무역액의 흑자가 얼마 올라가면 그 다음에 환율을 이렇게 조정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조정, 플러스 합의 같은 거.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래 있지도 않았어요. 상호관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 있지도 않았는데 그 있지도 않은 허상 같은 예? 일루션 같은 얘기를 딱 꺼내면서 너 관세 한번 맞아볼래? 라고 하는 가상의 무기를 휘두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뭘 줘? 다 줘. 조선 주고 뭐 주고 환율 조작까지 뭐 다 주고 이렇게 해서 7월 안에 패키지 타결이 결국에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의제와 속도와 구도를 맞춰주고 왔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거 너무 심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협상하러 간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 사람들 뭐 국가대표 아니에요. 예. 사리 사역으로 해서 나라도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예. 한덕수 예전에 한 거 못 봤어요. 예. 그 다음에 제 얘기가 기우가 아닌 게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한국이 가지고 온 제안, 이미 우리가 제안을 가지고 갔어요. 예. 침대 축구하라고 보냈더니 제안을 가지고 갔어요. 예. 그거 아주 좋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술 더 뜹니다. 그거 한국이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디? 제안이 아주 흡족하던데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어 이겁니다. 이렇게까지 확인 사살을 당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고 구체적인 타임테이블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그룹에서 협상 실무가 들어갈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곧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검토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건 뭐 이제 숫자 몇 개 맞추는 거 정도까지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중원본하는 것도 좀 있고 해설이 좀 깁니다만은 어쩌면 우리 국가의 몇십 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 회담이 벌어졌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복선들이 딱 깔려있는 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까지 좀 해설을 하게 됐는데 더 길게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제가 왜 이게 불안한 협상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그 암울한 그림자가 있는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